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무사TV의 노무사 한연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공 사례 하나 설명드릴까 해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새롭게 갱신된다 이라는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법리를 좀 설명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잘 되느냐, 많이들 질의 주신 내용이에요. 계약은 뭐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그대로 실행되어야 된다. 굉장히 강합니다, 계약. 근데 이 계약 내용에 반해서 우리가 관리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따라서 이게 쉽게 인정되냐? 당연히 쉽게 인정되지 않다는 게 결론적인 내용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초부터 계약서 잘 써야 된다. 계약서 잘못 쓰면 사실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갱신기대권을 좀 어렵게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놈사님이 이 케이스 설명해 주시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근로자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도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이분들은 연봉계약서를 매해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나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고 매해 이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뭐 3년이 훨씬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65세 이후에도 톡탁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근로자분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했고 연봉 계약서는 연봉을 정한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명을 하셨고 근로를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회사가 이 연봉 계약서 양식을 한번 바꿨어요. 근로계약서라는 양식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기존에 이미 있는 근로자 중에서 2년 이상 일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게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입사일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 이렇게 약속했다면 그 바뀐 내용으로는 뭐 이 사람이 1월 18일에 입사했다면 1월 18일부터 다음에 1월 17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사일로부터 2년이 딱 지난 시점에 당신은 우리랑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통보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규직이니까 갱신기대권이 아니라 그냥 부당해고로 다투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노무사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의 효력은 굉장히 강해요. 날짜가 몇 월 며칠까지만 근로한다고 적혀있는 계약서 효력을 부정하고 나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으니까 나는 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고야.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갱신 기대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갱신기대권 사례 문제되는 케이스들은 나는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사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이면 열 다 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계약서 잘못 썼다는 거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특히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 어디 뭐 판정이든 뭐 법원을 찾아가시든 뭐 노동부를 가시든 내가 사실은 이렇게 계약 체결했는데 라는 얘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어느 정도냐면 비상식적인 상황이에요. 계약서를 쓸 때 뭐 가둬놓고 폭행을 했다든가 누구 인질 삼아 뭐 서약을 했다든가 이거 되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시나요? 이런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다라고 보심이 맞고 그 전제 아래서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자, 이 사건의 좀 해결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다른 갱신 기대권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업장 내에서 반복된 관행, 기존의 근로자들이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고 심지어 3년, 4년 이렇게 계약 갱신해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사정 그리고 촉탁직으로도 계속 근무하는 사정 그리고 이 근로자도 그들과 다를 것 없이 근무했던 그런 사정들이 인정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안이 있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평가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갱신되는 거니까. 이제 이 회사가 그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 속가내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재계약 프로세스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내가 평가당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을 때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도입 자체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했던 해고는 부당하다. 그리고 설사 도입 자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를 하기 위한 이 평가는 부당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 두 개를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 재계약 프로세스를 도입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노동위원회 판정이었고, 하지만 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전제가 된 평가 결과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이 평가에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특정 항목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0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점 만점에 0점을 받은 것이 이 근로자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결정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점 만점에 0점을 받기라는 게 사실상 쉽진 않아요. 누가 봐더라도 이상해 보이고 이례적이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았고 복직이 되었습니다. 조금 다행인 케이스예요. 뭐 이게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갱신 기대권을 뭐 인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뭐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냐 이 부분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다퉈지고 있어요. 뭐 갱신 평가의 정당성, 뭐 정당성이라면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느냐, 그 적용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좀 공정한 절차를 마련을 하지 않고 갱신 거절을 한 케이스가 오히려 사용자 쪽에 좀 유리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점도 있어요. 다만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졌고 그 다음에 절차 프로세스대로 회사가 충분히 따라줬다면은 해서 웬만하면 이기기 힘든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는 어쨌든 힘겹게 싸워서 이기는 사례들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작년에도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게 지금 10% 남짓도 안 돼요. 지금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법리가 대중적이고 널리 쓰이고 언제나 통용된다? 아니다. 이러한 걸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내가 이 상황에 놓였다. 계약서 잘못 썼다라고 아시는 순간에 먼저 대비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전략적인 대비 무엇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이 계약이 가짜다. 계약은 맺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이 노동을 할 것을 애정하고 있는 일종의 허위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갱신기대권은 인정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된다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갱신이에요. 갱신. 기간의 정함이 아예 사라지거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기간제법에 의해서 갱신기대권의 효과를 받아서 2년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은 또 무기계약직으로 법에 따라 전환이 됩니다. 현재. 법리상 그런 사항까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갱신기대권에 따른 기간제법 논의는 모든 노동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소 좀 전문적인 기술, 또 연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계약이 제한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2년 이상 사용돼도 기간제법상 무기가 간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를 조금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남수 TV에서는 갱신기대권 성공 사례 간단히 좀 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갈 테니까 질문 남겨주세요. 댓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매주 수요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 봐주는 분이 많으면 꾸준히 할 수도 있겠죠. 약 1시간에 걸쳐서 야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와서 좀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